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썩은 나무입니다. 아유, 그 썩은 나무인데 네. 목소리가 딱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같네요. 자, 어제 탈당 기자회견에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 바꾸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목 불가조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옮겼는데요.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신당 창당이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탈당을 만류하는 성명문을 냈는데 이 만류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의원 129명이 네.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이낙연계에 속했던 안호영, 이계호, 이병훈 의원도 이 129명 의원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하. 이 의원들의 만류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의 당 변화를 위해 썼다면 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예정대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 신당 이 4월 총선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제3지대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어요. 네, 이낙연 중심 제3지대가 빅텐트를 구축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수도권 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 빅텐트 가시화되나라고 하는 시사저널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점점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탈당을 한 그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이분들하고도 함께 하는 겁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원래 민주당이 같이 몸담았던 처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중에서 이원욱 의원이 네.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지금 상황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따로 가는 게 낫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탈당을 예고했던 원칙과 상식 또 다는 아니지만 3명 또 이낙연 전 대표 결국은 민주당 떠나버렸습니다. 자,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 여기에 따라서 통합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혹시나 추가 탈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추슬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이 분열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익명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에 지금처럼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누구든 탈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통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원칙과 상식은 오늘 신당 계획을 발표하고 14일 발기인대회 등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기는 공천입니다. 아, 또 누군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구성원 몇 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네. 10명의 공관위원회 인선을 다 의결을 했고요. 현역 의원 중에도 포함이 된 인사들이 있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혀왔던 당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됐고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변호사, 의대 교수, 컨설팅 그룹 대표 등을 포함해서 10명 중에 5명이 법 전문가인 법률가가 많네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다.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주목해 볼 사람 바로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입니다. 인재영입이 또 공관위
야, 이렇게 계속 합류하니까 뭔가 윤심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 나옵니다. 네, 일단은 이 논란을 의식하고 공관위원장 정영환 위원장이 네. 윤심 공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할게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우리 당에 개파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윤심 개입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관위원장과 자신이 직접 공천을 챙기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원래 축적돼 있던 당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 뭐 윤핵관, 뭐 찐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직도 맡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에서도 확실하게 또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철규 의원 본인은 당의 개파가 없다. 결과 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존재감이 뚜렷하고 당 네. 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직에 있기 때문에 찐윤이라는 평가 자체는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결국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면 알겠네요. 네, 개혁 공천을 했는지 네. 혹은 이제 어떤 기득권 공천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결과로 결국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공천이야 이제 한 달 좀 채 안 남았는데 네. 좀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거부권입니다. 자, 어제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거부권 행사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하는 것은 총선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특별조사위원 중에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다만 정부로 아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송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당과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겠다라고 일단 여지를 조금 열어뒀습니다. 자, 쌍특검법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 임기 중에 5번째 거부권이 되는 건데요. 여론 악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총 4회이고 네. 뭐 법안수로 치면은 조금 뭐 한 8건 더 정도 많죠. 되는 네. 상황입니다. 문재인,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동안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임기가 절반이 되지 않았는데 역대 대통령들보다 거부권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라든지 부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새해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엊그제 발표가 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계획부터 살펴볼까요? 네, 총선 앞두고 규제 완화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꺼냈는데요. 예. 이미 신년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특히 두 가지인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이제 30년 넘은 건물의 경우는 바로 재건축에 착수를 하는 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신축 소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부과 시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선심 정책 난사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 되나라고. 조선일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을 통해 깜짝 발표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안전 진단 없이 3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건 세계 없을 국가적 낭비. 이라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총선용 공약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일보도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시장 과열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자, 반면에 경제지들도 중요한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은 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규제 철폐라고 호평을 하면서 네. 민주당 또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나와라 같이. 네, 그렇게 압박을 하는 사설을 썼고요. 예. 파이낸셜 뉴스는 획기적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야당 어깃장 놓지 마라. 디지털 타임스도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총선용 아니라면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관건은 야당이다. 정책 자체는 올바른 것이다. 이런 논조가 경제지들에서는 주로 보였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하고 서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이 죽는다. 이렇게 보유세를 강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네, 뭐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를 해야지 네.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도 죽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의견은 이제 어떤 세금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 생산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또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뭐 1980년대 이제 주로 미국 레이건 정부 때 펼쳤던 신보수주의 정책 네. 기조하고 비슷한 그런 발언이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유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두고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부자 감세가 오히려 중산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건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결정이 됐는데요. 자, 태영건설발 건설권 금융권 도미노 위기 아주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항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산업은행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찬반 서면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네. 채권단 75%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예, 이것을 넘어선 동의를 받아서 가결 요건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산업은행이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 발표 전에 이미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주요 채권단이 워크아웃 돌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은 당시에 이미 높다라고 점쳐졌었습니다. 그렇죠. 주요 채권단의 다수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여론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태영그룹의 자구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 네.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대주주 사재 출연 규모를 놓고도 채권단 내에서 또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채권단하고 태영그룹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러면서 워크아웃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흘러나왔지만 지난 9일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주요 채권단의 분위기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워크아웃 진행 절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장 네. 넉 달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이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자산부채 실사를 거치게 되고 PF 사업장 처리, 유동성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오는 4월에 2차 채권단 협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갈 길이 아주 멀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돼도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크게 변수가 두 가지로 네.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산 부채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네. 태영건설의 우발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는 그렇죠. 이 여부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 측이 자구 계획으로서 약속을 했던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태영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부동산 위기 확산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PF 시장의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생긴다면 업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김진평 의원가 우리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청출수사 기간입니다. 한 번만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온다고 하죠? 02로 시작되는 그리고 2 세 자리 숫자 아니면 3 세 자리 숫자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하고 전화가 오면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시면 예, 됩니다. 다른 거는 뉴스킹 박지훈. 정치쇼 박지훈, 안 됩니다. 뉴스쇼 박지훈. 아니 돼요. 아니돼요, 네. 아니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오전 7시 13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아파트 화재 시에 국민행동 요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전국입니다. 자,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